달빛 아래 사연 한수 채널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여름 햇살이 뜨겁게 내려쬐는 수도권 외곽의 고급 골프장. 오전 9시가 넘어가는 시각인데도 아스팔트에서는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잔디밭 곳곳에서 스프링클러가 물줄기를 뿌려대며 더위를 식히려 애쓰고 있었고, 저 멀리서는 새벽부터 라운딩을 나온 골퍼들의 웃음소리가 바람에 실려 들려왔습니다. 클럽하우스 앞 정원에서는 묵묵히 청소를 하고 있는 여성이 한 명 있었습니다. 청소부 유니폼을 입은 나은이였죠. 연한 회색 작업복에는 여기저기 얼룩이 묻어 있었고, 발에 신은 운동화는 오래 신어서 밑창이 닳아 있었습니다. 낡은 야구 모자를 깊숙이 눌러 쓴 그녀의 얼굴은 햇빛에 검게 그을려 있었고, 이마와 목덜미에는 굵은 땀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50대 초반의 나이답지 않게 단단해 보이는 그녀의 손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손등의 검버섯과 거칠어진 손가락 사이사이로 세월이 만들어낸 주름들이 선명했고, 손톱 밑에는 지워지지 않는 때가 끼어 있었죠. 하지만 그 손놀림은 매우 꼼꼼하고 정성스러웠습니다. 은희는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움직이며 바닥에 떨어진 나뭇잎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고 치우고 있었습니다. 물걸레를 꽉 짜서 벤치를 닦고 쓰레기통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화단 가장자리에 잡초까지 뽑아내는 모습이었죠. 가끔 허리를 펴고 수건으로 땀을 닦으며 주변을 둘러보는 그녀의 눈빛에는 묘한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마치 이 모든 일상이 자신에게는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듯한 표정이었죠. 멀리서 바라보던 다른 직원들은 은희의 성실함에 감탄하곤 했습니다. 저 아줌마 정말 일 깔끔하게 하시네. 맨날 저렇게 꼼꼼히 하시더라고. 하지만 은희는 그런 시선들을 의식하지 않는 듯 묵묵히 자신의 일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무렵 클럽하우스 앞 주차장에 검정색 외제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섰습니다. 독일제 세단의 엔진 소리조차 고급스러웠죠. 차체는 햇빛에 반사되어 거울처럼 반짝거렸고 번호판도 특별한 희망번호로 만들어진 것 같았습니다. 차가 완전히 멈추자 운전석에서 천천히 내린 여성이 있었습니다. 차유미였습니다. 명품 선글라스를 쓰고 고급 골프웨어로 온몸을 치장한 그녀의 모습은 마치 잡지에서 나온 모델 같았죠. 유미의 몸에는 명품의 향기가 물씬 풍겼습니다. 하얀색 폴로 셔츠는 구김 하나 없이 완벽하게 다림질되어 있었고, 체크무늬 미니스커트는 이번 시즌 최신 컬렉션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발에 신은 골프화는 이제 막 상자에서 꺼낸 듯 새하얗게 반짝거렸고, 양말까지도 브랜드 로고가 새겨진 고급품이었죠. 목에는 굵직한 금목걸이가 걸려 있었고, 손목에는 몇 천만 원짜리 시계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그녀가 움직일 때마다 액세서리들이 햇빛에 반사되어 번쩍번쩍 빛났죠. 손에는 몇백만 원은 좋게 될 것 같은 최신형 골프채 세트가 들려 있었습니다. 캐디백에는 유명 브랜드 로고가 금실로 수놓아져 있었고, 골프채 하나하나도 최고급 소재로 만들어진 것들이었죠. 심지어 골프공까지도 프리미엄 제품으로 보였습니다. 유미는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역시 돈 주고 온 곳답게 시설이 훌륭했죠. 잘 관리된 잔디는 마치 고급 양탄자처럼 부드러워 보였고, 클럽하우스의 대형 유리창은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갈하게 정리된 조경과 깔끔한 시설들, 그리고 고급스러운 분위기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까다로운 기대를 충족시켰습니다. 어머, 여기 정말 깔끔하네.
유미는 동행들에게 말하며 골프채를 어깨에 메었습니다. 역시 비싼 곳은 다르긴 하구나. 그때 갑자기 목이 말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더위가 확 밀려왔죠. 아줌마, 여기 타올 하나 갖다 주세요. 유미는 입구 쪽에서 일하고 있던 청소부를 향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목소리에는 당연히 누군가 달려와 줄 것이라는 확신이 배어 있었죠. 마치 고급 호텔에서 컨시어지를 부르듯 자연스럽고 당당한 어조였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그런 식으로 직원들을 부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은희가 하던 일을 멈추고 조용히 걸레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유미 쪽으로 걸어갔죠. 작업용 앞치마 주머니에서 깨끗하게 빨아서 개어둔 수건을 꺼내 정중하게 건넸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유미는 무심코 수건을 받으려다가 갑자기 손을 멈췄습니다. 뭔가 이상했죠. 그 목소리가, 그 분위기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았습니다. 선글라스 너머로 은희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던 유미는 입을 벌린 채 굳어버렸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죠. 분명히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많이 변했지만 그 조용하고 온순한 눈빛만은 여전했습니다. 특히 살짝 처진 눈썹과 작은 코, 그리고 항상 무언가를 참는 듯한 그 표정까지. 잠깐만, 설마 너 혹시... 유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선글라스를 살짝 내려 은희를 다시 한 번 더 자세히 들여다봤죠. 은희 아니야? 은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담담한 표정으로요. 마치 이런 우연한 만남이 전혀 놀랍지 않다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오히려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한 차분함이 있었죠. 그 순간 유미의 뇌리에는 과거 고등학교 시절의 장면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28년 전 그 답답했던 교실의 공기와 복도의 냄새까지 생생하게 되살아났죠. 교실 한편 창가 자리에서 항상 조용히 앉아있던 존재감 없는 소녀. 쉬는 시간에도 혼자서 책을 읽거나 그림을 그리며 시간을 보내던 아이. 점심시간마다 편의점에서 산 빵을 들고 와서 자신에게 바치던 그 작은 손. 유미야, 이거 맛있대. 먹어봐라며 수줍게 건네던 그때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늘 고개를 숙이고 다니며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던 은희. 체육 시간에는 항상 마지막에 뽑히고 소풍 때는 혼자 도시락을 먹던 그 외로운 뒷모습까지. 그런 평범하고 조용했던 은희에게 같은 반에서 가장 인기 있던 남학생 이창수가 고백했던 그날의 충격. 방과 후 텅 빈 교실에서 나 은희 좋아해라고 말하는 창수의 목소리를 복도에서 우연히 들었을 때의 그 배신감과 질투. 왜 하필 저런 애한테, 나보다 못한 애한테. 그 뒤로 시작된 무자비하고 잔혹한 괴롭힘의 나날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빵 셔틀이라는 모욕적인 별명으로 부르기 시작한 것. 일부러 복잡한 심부름을 시키고 조별 과제에서 의도적으로 제외시키고 뒤에서 다른 아이들과 수군거리며 따돌리게 만들던 그 모든 치밀하고 잔혹한 일들. 와, 진짜 세상 좁네. 유미는 입을 삐죽이며 조롱하듯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우월감과 비웃음이 섞여 있었죠. 설마 했는데 그 창수한테 고백받았던 은희가 여기서 청소부로 살고 있을 줄은 정말 몰랐어. 이거 완전 대박이네. 은희는 묵묵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전히 말이 없었죠. 그 잠잠한 모습이 오히려 유미의 속을 더 뒤틀어 놓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말에 전혀 상처받지 않는다는 듯한 태도가 더욱 짜증났죠. 유미는 주변에 있던 동행들에게 일부러 더 크게 말했습니다. 아, 얘들아.
이 친구 내가 학창 시절에 좀 괴롭히긴 했지. 근데 얘가 또 잘 참았어. 지금 봐. 멘탈이 정말 대단하잖아. 이런 땡볕에도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청소하고 있으니까. 역시 빵 셔틀 출신답게 참을성이 좋아. 동행들은 어색하게 웃으며 시선을 돌렸습니다. 너무 노골적인 괴롭힘 자랑에 민망함을 느꼈죠. 하지만 유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은희는 여전히 말없이 서 있었고 그 조용한 모습이 유미에게는 더욱 우스워 보였습니다. 마치 자신이 완전히 승리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유미는 골프채를 어깨에 맨 채 동행들과 함께 클럽하우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에어컨이 시원하게 돌아가는 실내는 밖의 무더위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죠. 대리석 바닥이 반짝거리고 천장에는 화려한 샹들리에가 걸려 있었습니다. 벽면 곳곳에는 유명한 골퍼들의 사진과 트로피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고급스러운 가죽 소파들이 여기저기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역시 여기는 시설이 정말 좋네. 유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돈값은 하는 것 같아. 리셉션 데스크에서는 단정한 유니폼을 입은 직원이 밝은 미소로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약 확인해 드릴게요. 유미는 가방에서 명함을 꺼내 건네며 말했습니다. 차유미입니다. 11시 30분에 예약했어요. 그리고 오늘 정창호 상무님과 함께 라운딩 예정이에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확인됐습니다. 정창호 상무님께서는 아직 도착하지 않으셨고요. 11시 15분쯤 오신다고 연락 주셨습니다. 유미에게 오늘 라운딩은 매우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정창호 상무는 중견 건설회사의 핵심 인물이었고 그와의 관계에 따라 자신이 부회장으로 있는 회사의 향후 프로젝터 수주가 결정될 수 있었죠. 그래서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옷을 입었고 골프 실력도 며칠 전부터 레슨을 받으며 점검했습니다. 그럼 잠시 라운지에서 기다리시겠어요?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했습니다. 유미와 동행들은 라운지 소파에 앉아 음료를 주문하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창밖으로는 넓은 골프장이 한눈에 들어왔죠. 새파란 하늘 아래 펼쳐진 초록 잔디밭이 마치 그림 같았습니다. 저 멀리서는 골퍼들이 라운딩을 즐기고 있는 모습이 보였고 카트들이 여기저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11시 10분쯤 클럽하우스 입구 쪽이 갑자기 분주해졌습니다. 검은색 대형 세단이 도착했고 운전기사가 재빠르게 내려와 뒷문을 열었죠. 그 안에서 나온 사람이 바로 정창호 상무였습니다. 50대 중반의 정창호 상무는 카리스마 넘치는 외모에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회색 정장에 파란색 넥타이 그리고 고급스러운 가죽 구두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코디네이션 되어 있었죠. 그의 등장과 함께 클럽하우스 직원들이 일제히 인사를 드렸습니다. 정창호 상무님 어서 오세요. 직원들의 태도가 평소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더 깍듯하고 정중했죠. 유미는 그 모습을 보며 역시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은 대우가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정 상무는 클럽하우스 안으로 들어와 유미를 발견하자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차 부회장님, 오늘 좋은 날씨네요. 라운딩하기 딱 좋겠어요. 네, 상무님. 저도 오늘을 정말 기대하고 있었어요. 유미는 최대한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정상무의 시선이 갑자기 창밖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여전히 청소를 하고 있는 은희의 모습이 보였죠. 꽃밭 주변을 정리하며 떨어진 꽃잎들을 조심스럽게 치우고 있었습니다. 은희님 여기 계셨네요. 정상무가 갑자기 밝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창가로 다가가 손을 흔들었죠. 은희도 그것을 보고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유미는 깜짝 놀랐습니다. 은희님? 저 청소부 아줌마를 님자까지 붙여서 부른다고? 지난번 작품 정말 감명 깊게 봤어요. 특히 그 나무 조각상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세밀한 표현이 가능한지 정말 놀라웠습니다. 정상무는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마치 어떤 예술 작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같았죠. 유미의 머리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작품? 조각상? 대체 무슨 소리지? 그때 캐디 팀장 이설인이 다가와서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정상무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라운딩 되시길 바랍니다. 아, 설인 씨. 잘 지내시죠? 그런데 은희님께서 요즘도 작업실에서 작품 활동 계속하고 계세요? 네, 상무님. 요즘 새로운 작품을 준비하고 계세요. 다음 달에 작은 전시회도 계획하고 있고요. 이설인이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는 유미 쪽을 슬쩍 보더니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죠. 그런데 상무님, 우리 사장님한테 잘 보이시면 골프장 이용권도 나올 수 있어요. 사장님이 워낙 좋은 분이셔서 단골 고객분들께는 항상 특별한 혜택을 주시거든요. 유미는 이설인의 말에 어이가 없어서 속으로 웃었습니다. 사장님이라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저 청소부 아줌마가 사장님이라고? 분명히 착각이거나 농담일 거라고 생각했죠. 아니면 이 캐디 팀장이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게 틀림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더욱 정중하게 모셔야겠네요. 정상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은희님 같은 분이 운영하는 골프장이라면 정말 믿을 만하죠. 유미는 점점 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정상무 같은 사람이 왜 저런 식으로 말하는지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감이 오지 않았죠. 그럼 이제 라운딩 나가볼까요? 정상무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네, 준비됐습니다. 유미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은희와 관련된 의문으로 가득했죠. 캐디카트에 골프채들을 실으며 유미는 계속 창밖의 은희를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여전히 묵묵히 일하고 있는 그녀의 모습이 이상하게 당당해 보였죠. 예전에 그 주눅든 모습과는 뭔가 달랐습니다. 설마 정말로?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분명히 뭔가 착각이야. 유미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정상무의 태도는 너무나 진지했고 이설인의 말도 농담처럼 들리지 않았죠. 첫 번째 홀로 향하는 카트 안에서 유미는 계속 뒤를 돌아보며 은희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꽃밭 주변에서 일하고 있었고 가끔 지나가는 다른 직원들이 정중하게 인사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뭔가 이상해, 정말 이상해. 유미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28년 만의 재회가 이렇게 이상한 상황으로 흘러갈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분명히 자신이 우위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뭔가 상황이 예상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홀은 파사였습니다. 넓은 페어웨이가 완만한 경사를 이루며 펼쳐져 있었고 양쪽으로는 울창한 소나무 숲이 자리하고 있었죠. 홀컵까지의 거리는 380m 정도였고 왼쪽에는 작은 연못이 있어서 조금 까다로운 코스였습니다. 유미는 티박스에 서서 골프공을 올렸습니다. 평소보다 더 신경이 쓰였죠. 정상무 앞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부담감과 함께 계속 머릿속을 맴도는 은희에 대한 의문 때문에 집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일단 골프에만 집중하자. 나중에 천천히 알아보면 돼. 유미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드라이버를 꽉 잡고 스윙 자세를 취했죠.
그런데 공을 치는 순간 평소보다 훨씬 더 세게 휘둘렀습니다. 정상무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고 싶다는 마음이 앞섰던 거죠. 탁! 공은 예상보다 훨씬 높고 강하게 날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샷인 것 같았는데 공이 계속 날아가더니 페어웨이를 넘어서 오른쪽 러프 지역으로 빠져버렸습니다. 그것도 아주 깊숙한 곳으로요. 아, 조금 오버했네요. 유미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가끔 그래요. 정상무가 웃으며 위로했습니다. 힘을 너무 많이 주면 오히려 컨트롤이 안 되죠. 정상무의 샷은 완벽했습니다. 공이 페어웨이 정중앙에 정확하게 떨어졌고 거리도 적당했죠. 역시 경험이 많은 골퍼답게 안정적인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카트를 타고 유미의 공이 떨어진 지점으로 향했습니다. 러프 지역은 생각보다 훨씬 거칠었죠. 키가 무릎까지 오는 잡초들이 우거져 있었고 나무 뿌리와 돌멩이들이 여기저기 숨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오전 11시가 넘어가는 시각이라 태양이 머리 위에서 내리쬐고 있어서 더위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공이 어디 있을까요? 캐디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저기 어딘가에 있을 텐데 유미도 풀숲을 헤치며 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몇 분간 찾아봤지만 공은 쉽게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잡초가 너무 우거져 있어서 하얀 골프공이 완전히 숨어버린 거죠. 게다가 날씨는 점점 더워지고 있었고 유미의 이마에는 벌써 땀방울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직접 찾아올게요. 유미는 체면을 차리기 위해 말했습니다. 이런 건 골퍼가 직접 해야죠. 정상무는 천천히 하세요. 급할 것 없습니다라며 그늘에서 기다렸습니다. 유미는 골프화를 신고 풀숲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들어가 보니 상황이 심각했죠. 풀이 생각보다 훨씬 깊었고 땅은 울퉁불퉁했습니다. 발목이 자꾸 삐끗거렸고 가시가 있는 덩굴이 옷에 걸렸습니다. 어디 있는 거야, 대체? 유미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벌써 10분째 찾고 있는데 공은 보이지 않았고 땀은 계속 흘러내렸죠. 명품 골프웨어는 이미 땀에 젖어 몸에 달라붙었고 화장도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발밑에서 뭔가 단단한 것이 느껴졌습니다. 바로 골프공이었죠. 하지만 공은 진흙투성이 웅덩이 옆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마 어젯밤 비가 살짝 왔던 모양이었어요. 찾았다. 유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공을 꺼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손으로는 닿지 않을 만큼 깊숙한 곳에 있었고 주변은 온통 진흙투성이었죠. 골프채로 건드려 보려고 했지만 각도가 안 나왔습니다. 결국 유미는 골프화를 벗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싼 골프화가 진흙에 더럽혀질까봐 걱정됐거든요. 양말도 벗고 맨발로 진흙 웅덩이에 발을 담갔습니다. 으악, 차가워. 진흙은 끈적끈적했고 차가웠습니다. 발가락 사이로 진흙이 스며들어오는 느낌이 정말 기분 나빴죠.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정상무를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유미는 조심스럽게 웅덩이 속에서 골프공을 건져 올렸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었고 손은 진흙투성이었죠. 평소 같으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웅덩이에서 나오려고 하는 순간 발이 진흙에 푹 빠져버렸습니다. 빼려고 애써봐도 쉽게 빠지지 않았죠. 억지로 빼내려다가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아,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습니다. 다행히 나무에 손을 짚어서 넘어지지는 않았지만 손바닥에 나무 껍질이 박히고 팔에는 긁힌 자국이 생겼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멀리서 지켜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은희였죠. 그녀는 근처에서 화단 정리를 하고 있다가 유미의 상황을 보게 된 거였습니다. 은희는 잠시 망설이더니 작업 도구를 내려놓고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덥죠? 물 좀 드세요. 은희가 차가운 물과 깨끗한 수건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마치 천사가 나타난 것 같았죠. 유미는 너무 목이 말라서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니 살 것 같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유미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바로 그때 정상무가 걸어왔습니다. 유미의 상황을 본 그는 놀란 표정을 지었죠. 어머, 부회장님 괜찮으세요? 공 하나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었는데. 아, 네, 괜찮습니다. 유미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정상무가 은희를 보더니 반가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은희 사장님, 내일 저녁 약속은 괜찮으세요? 제가 모시겠습니다. 새로 오픈한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면서 다음 전시회 이야기도 나눠보고 싶고요. 그 순간 유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사장님? 저 사람이 정말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지금까지 단순한 착각이나 농담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정상무 같은 사람이 함부로 사장님이라고 부를 리는 없으니까요. 유미는 진흙투성이 발로 서서 멍하니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느낌이었죠. 라운딩이 끝나고 클럽하우스로 돌아온 유미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진흙투성이가 된 발을 씻고 옷을 정리하느라 정신이 없었지만 머릿속은 온통 은희에 대한 의문으로 가득했죠. 정상무가 은희를 사장님이라고 부른 그 순간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먼저 샤워하고 오시죠. 제가 음료 준비해 두겠습니다. 정상무가 배려심 깊게 말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유미는 어색하게 웃으며 여성 라커룸으로 향했습니다. 라커룸에서 간단히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으며 유미는 계속 생각에 잠겼습니다. 설마 정말로 은희가 이 골프장 사장이라는 건가? 그럴 리가 없는데 분명히 뭔가 착각이거나 오해가 있을 거야. 하지만 정상무의 태도는 너무나 진지했습니다. 단순한 예의나 농담으로 보기에는 너무 자연스럽고 진심이 담겨 있었죠. 게다가 전시회니 작품이니 하는 말들도 계속 나왔습니다. 유미는 거울 앞에서 화장을 고치며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고요. 이런 의문을 안고 있으면 정상무와의 중요한 만남에도 집중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라커룸을 나온 유미는 복도에서 지나가던 젊은 여직원을 불러 세웠습니다. 실례합니다. 잠깐 물어볼 게 있는데요. 네, 말씀하세요. 직원이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아까 밖에서 청소하시던 나은희 씨 있잖아요. 혹시 그분이 유미는 말을 꺼내기가 망설여졌습니다. 너무 황당한 질문 같았거든요. 아, 나은희 사장님 말씀하시는 건가요? 직원의 대답에 유미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로 사장님이라고 부르는 거였습니다. 네, 그런데 정말 사장님이에요? 청소하시던 분이? 네, 맞습니다. 이 골프장 인수한 지 5년 넘었어요. 평소에 직원들이랑 같이 일하시는 걸 좋아하셔서 종종 직접 청소나 정원 가꾸기도 하세요. 원래 화랑 운영하시다가 여기로 오셨거든요. 직원의 설명을 들으며 유미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화랑? 그럼 정말로 예술 관련 일을 하고 있다는 뜻인가요? 그런데 화랑은 어떤 화랑이었나요?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서울 강남에 꽤 유명한 곳이었다고 들었어요. 조각 작품 위주로 전시하시던 곳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골프장 한편에 작업실 만들어서 작품 활동 계속하고 계시거든요. 유미는 더 이상 질문할 기력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 빵 셔틀이었던 은희가 정말로 골프장 사장이고 예술가이기까지 하다니요. 감사합니다. 유미는 겨우 말을 하고는 비틀거리며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화장실 세면대 앞에 선 유미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창백해진 얼굴, 흔들리는 눈빛, 28년간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죠. 어떻게 이런 일이? 유미는 찬물을 떠서 얼굴에 끼얹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때까지 유미는 은희를 완전히 아래로 보고 있었습니다. 학창시절 자신에게 괴롭힘을 당했던 그 약하고 초라한 소녀. 지금도 청소부로 일하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 그런 은희가 자신보다 훨씬 성공한 삶을 살고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뭘 한 거지? 유미는 자신의 행동들을 되돌아봤습니다. 아까 은희 앞에서 했던 그 거만한 말들, 동행들에게 자랑했던 과거의 괴롭힘 이야기들. 만약 은희가 정말로 이 골프장의 사장이라면 자신이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을 했는지 깨달았죠. 더군다나 정상무가 은희와 그렇게 친밀한 관계라니. 오늘 만남 자체가 위험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만약 은희가 정상무에게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한다면? 안 돼, 그럴 순 없어. 유미는 화장실 칸막이에 기대어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고 손이 떨렸죠.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습니다. 항상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완전히 뒤바뀐 상황을 경험한 적이 없었거든요. 몇 분 후 유미는 겨우 진정을 하고 라운지로 돌아갔습니다. 정상무는 편안하게 앉아서 음료를 마시며 기다리고 있었죠. 괜찮으세요?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이는데. 아, 네, 조금 더워서 그래요. 괜찮습니다. 유미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 라운딩 어떠셨어요? 처음 오신 곳인데 코스가 마음에 드셨나요? 네, 정말 좋네요. 시설도 훌륭하고 관리도 잘 되어 있고요. 유미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죠? 여기 사장님이 정말 세심하게 관리하세요. 은희님은 워낙 완벽주의 성향이 강하셔서 작은 것 하나까지도 신경 쓰시거든요. 그래서 이 골프장이 이렇게 유명해진 거예요. 정상무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유미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은희에 대한 칭찬과 존경이 진심으로 느껴졌거든요. 그분이 예술가이기도 하시다면서요? 네, 정말 실력 있는 조각가세요. 몇 년 전에 개인전도 열었고 작품들이 꽤 높은 가격에 팔리기도 했어요. 제가 하나 소장하고 있는데 정말 아름다워요. 유미는 더 이상 질문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현실이었고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게 됐죠. 그런데 부회장님도 은희님과 아시는 사이라고 하셨죠? 어떻게 알게 되신 건가요? 정상무의 질문에 유미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아, 그냥 옛날에 잠깐. 아, 그렇군요. 은희님 같은 분을 알고 계시다니 부럽네요. 정말 인품이 좋으신 분이거든요. 유미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온갖 복잡한 감정들이 휘몰아치고 있었죠. 분노, 당황, 그리고 무엇보다도 두려움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막막했습니다. 이미 저질러진 일들을 되돌릴 수는 없었고 은희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자신의 오만함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를 깨닫게 됐다는 것이었죠.
그날 밤 유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에 잠겼죠. 은희가 정말로 골프장 사장이라는 사실, 그리고 자신이 저지른 실수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이 들었지만 꿈속에서도 은희의 조용한 눈빛이 계속 나타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유미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생겨 있었죠. 밤새 고민한 결과 유미는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어떻게든 은희에게 잘 보여야 한다는 것이요. 정상무와의 관계를 생각하면 은희한테 미움받으면 안 돼. 어떻게든 관계를 회복해야 해. 유미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골프장에 도착했습니다. 주차장에는 아직 차들이 몇 대 없었고 클럽하우스도 조용했죠. 직원들이 하루 준비를 하느라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유미는 일부러 간편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어제의 화려한 골프웨어 대신 수수한 트레이닝복과 운동화를 선택했죠. 그리고 골프채 대신 작업용 장갑을 준비해 왔습니다. 저기요, 혹시 나은희 사장님 어디 계신지 아세요? 유미는 지나가던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아, 사장님이요? 아마 연습장 쪽에서 공 정리하고 계실 거예요. 매일 아침 일찍 오셔서 직접 정리하시거든요. 감사합니다. 유미는 연습장으로 향했습니다. 넓은 연습장에는 여러 개의 타석이 있었고 멀리 필드에는 수백 개의 골프공들이 흩어져 있었죠. 그곳에서 은희가 작은 바구니를 들고 하나씩 공을 줍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유미는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목소리에 일부러 밝은 톤을 넣었죠. 은희가 고개를 들어 유미를 바라봤습니다. 특별한 감정의 변화 없이 담담한 표정이었어요. 어머, 일찍 오셨네요. 은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오늘은 저도 몸 좀 움직여야겠다 싶어서요. 유미는 어색하게 웃으며 다가갔습니다. 이런 일도 저한테는 전혀 싫지 않아요. 오히려 운동이 되고 좋은 것 같아요. 유미는 은희 옆에서 공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허리를 굽혀 하나씩 바구니에 담는 모습이 어색해 보였지만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죠. 괜찮으시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런 거 저도 할 줄 알아요. 유미는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은희는 별다른 대답 없이 묵묵히 자신의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 침묵이 유미에게는 더욱 부담스러웠죠. 10분쯤 지나서 다른 직원이 지나가며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명품 브랜드 부회장이 연습장에서 골프공을 줍고 있는 모습이 이상해 보였을 거예요. 사장님, 요즘은 제가 몸 좀 움직여야겠다 싶어서요. 유미는 헛기침을 하며 말했습니다. 사실 평소에 운동 부족이었거든요. 그때 캐디 팀장 이설인이 지나가다가 이 광경을 보게 됐습니다. 놀란 표정으로 다가와서 물었죠. 무슨 일이세요? 손님이 왜 이런 일을? 아니에요. 제가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유미는 급하게 대답했습니다. 운동도 될 겸 해서요. 이설이는 은희를 힐끗 보더니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상황을 대충 파악한 듯 했죠. 그렇군요. 그럼 천천히 하세요. 이설이는 그렇게 말하고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유미는 계속 공을 줍으며 은희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사장님, 이 골프장 정말 잘 관리되어 있네요. 잔디 상태도 좋고 시설도 훌륭하고 감사합니다. 은희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정 상무님께서 사장님 작품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은희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다만 손놀림이 조금 느려진 것 같았죠. 저도 예술에 관심이 많아요. 기회가 되면 사장님 작품도 구경해보고 싶고
그때 은희가 처음으로 유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굳이 그러실 필요 없어요. 은희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뭔가 다른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네, 이런 일 말이에요. 굳이 억지로 하실 필요 없다는 뜻이에요. 유미는 당황했습니다. 은희가 자신의 의도를 눈치챈 것 같았거든요. 아, 아니에요. 정말로 운동 삼아서. 유미 씨. 은희가 처음으로 유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어제 하신 말씀들 다 들었어요. 유미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역시 들었구나. 어제 동행들에게 했던 그 오만한 말들을요. 그게 괜찮아요. 은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그 말이 오히려 유미를 더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화를 내거나 따져 묻는다면 오히려 나을 텐데 이렇게 담담하게 넘어가니까 더 죄송스러웠죠. 저 그때는 제가 상황을 잘못 파악해서. 알고 있어요. 은희가 바구니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다른 일 보러 가볼게요. 은희가 자리를 떠나려 하자 유미는 급하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 정말 죄송해요. 어제 제가 정말 실례했어요. 은희는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유미 씨, 억지로 하지 마세요. 그냥 편하게 지내시면 돼요. 그 말을 남기고 은희는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유미는 연습장 한가운데 홀로 서서 은희의 뒷모습을 바라봤죠. 뭔가 더 큰 실수를 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이설인이 다시 나타나서 유미 옆에 섰습니다. 어떻게 복수 안 하세요? 이설인이 은희가 사라진 방향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설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장님이 참 대인배시죠. 저 같으면 못 참을 텐데. 유미는 이설인의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은희가 자신에게 복수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는데도 그러지 않는다는 뜻이었죠. 기가 막히게 돌아왔네요. 이설인이 의미심장하게 덧붙였습니다. 유미는 그 말의 의미를 곱씹으며 연습장을 떠났습니다. 자신이 지금 죽고 있는 골프공들이 마치 자신이 과거에 뿌린 잘못들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 오후 서울 강남의 한 카페에서 25살의 정유는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미술대학을 졸업한 지 3년째인 그녀는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하며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고 있었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어머니 나은이에 대한 자랑스러움이었습니다. 유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작업실에서 조각을 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깊은 밤까지 작은 조각칼로 나무를 깎아내며 혼신의 힘을 다하던 어머니의 뒷모습, 손에 상처가 나도 계속 작업하던 그 열정적인 모습들이 윤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기억이었죠. 어머니는 항상 자신의 작품에 대해 겸손했습니다. 그냥 취미로 하는 거야, 별거 아니야라고 말하며 자신을 낮추곤 했죠. 하지만 윤의 눈에는 어머니의 작품들이 어떤 유명 작가들보다도 아름답고 의미 있어 보였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최근에 완성한 작품 다시 피어나는 꽃이라는 조각상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버려진 나무 조각들을 모아서 만든 작품인데 마치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는 듯한 생명력이 느껴졌죠. 꽃잎 하나하나가 정교하게 조각되어 있었고 전체적인 구성도 완벽했습니다. 유는 며칠 전부터 이 작품을 사진으로 찍어두고 있었습니다.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조명 아래에서 촬영했죠. 그리고 오늘 드디어 용기를 내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리기로 결심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사진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어머니의 거칠고 투박한 손이 만들어낸 섬세한 작품들. 각각의 사진마다 다른 감동이 있었죠. 유는 키보드에 손을 올리고
신중하게 글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골프장에서 청소 일을 합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하시죠. 손은 거칠어지고 얼굴은 햇빛에 그을렸습니다. 하지만 그 손으로 이런 아름다운 작품들을 만들어내십니다. 잠시 손을 멈추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머니가 이 글을 보면 뭐라고 하실까? 아마 괜히 이런 거 올리지 말라고 하실 것 같았죠. 하지만 유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재능이 세상에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엄마를 그냥 청소부 아줌마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에게 엄마는 가장 훌륭한 예술가입니다. 가난해도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는 진짜 아티스트입니다. 유는 계속 타이핑했습니다. 이 작품들은 모두 버려진 재료들로 만들어졌습니다. 부러진 나뭇가지, 바람에 떨어진 나뭇잎, 길에서 주운 돌멩이들까지. 엄마는 버려진 것들에서 아름다움을 찾아내는 마법사입니다. 사진들을 하나씩 업로드하며 유는 각각에 대한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는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어머니가 작업하시는 모습은 어떠했는지까지. 마지막 문장을 쓸 때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자랑스러워요. 당신의 작품이 언젠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거라고 믿어요. 해시태그도 신중하게 달았습니다. 해시태그 어머니, 해시태그 예술가, 해시태그 조각, 해시태그 청소부 아티스트, 해시태그 진짜 예술, 해시태그 버려진 것들이 부활, 해시태그 모성애, 해시태그 예술온. 게시물을 올리고 나서 유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과연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처음 한 시간 동안은 별다른 반응이 없었습니다. 평소 윤을 팔로우하는 친구들 몇 명이 좋아요를 눌러준 정도였죠. 하지만 점차 반응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시네요. 이거 진짜 작품이에요? 너무 아름다워요. 어머님 정말 재능이 있으시네요. 댓글이 하나둘씩 달리기 시작했고 공유도 늘어났습니다. 윤의 친구들이 자신들의 스토리에 공유하고 그것을 본 또 다른 사람들이 다시 공유하는 연쇄 반응이 일어났죠. 저녁 8시쯤 윤의 핸드폰에 알림이 끊임없이 울렸습니다. 좋아요가 1000개를 넘어섰고 공유 수도 100개가 넘었습니다. 댓글들도 수백 개가 달렸죠. 이런 진짜 예술가가 묻혀 있다니. 청소부라는 편견을 깨뜨리는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어머님께서 전시회 여시면 꼭 가보고 싶어요. 이런 분이야말로 진정한 아티스트죠. 특히 한 유명 인플루언서가 이 게시물을 자신의 계정에 공유하면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진짜 예술가들이라는 제목으로 소개했죠. 밤 10시가 되자 좋아요가 10,000개를 넘어섰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댓글이 달렸고 심지어 해외에 있는 한국인들도 반응을 보였죠. 일부 언론사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KBS 뉴스입니다. 혹시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조선일보 기자입니다. 어머님과 함께 취재하고 싶습니다. 유는 놀라움과 동시에 걱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유명해지면 어머니가 부담스러워 하실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댓글들을 읽어보니 정말 감동적인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저도 청소 일하는데 힘이 나네요.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진짜 예술은 이런 거구나. 어머님 같은 분이 진정한 롤모델이네요. 자정이 넘어서자 게시물은 완전히 바이럴이 되었습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화제가 됐고 유튜브에서는 관련 영상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죠. 다음 날 아침 유는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요. 엄마, 나 어제 엄마 작품 사진을 인터넷에 올렸는데
뭐, 왜 그런 걸? 엄마, 지금 난리 났어. 사람들이 엄마 작품을 보고 정말 감동받고 있어. 언론사에서도 연락 왔어. 전화 너머로 어머니의 당황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유는 확신했습니다. 이제 어머니의 진짜 가치를 세상이 알게 될 거라고요. 그 순간 골프장에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약문의 전화가 폭주하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그 예술가 사장님이 계신다는 골프장을 보러 오겠다고 했죠. 며칠 후 골프장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고 예약은 2달치까지 꽉 찬 상태였죠. 언론사 기자들과 블로거들, 그리고 은희의 작품을 보러 온 사람들로 클럽하우스는 북적거렸습니다. 은희는 이런 갑작스러운 관심이 부담스러웠지만 딸 윤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클럽하우스 한편에 작은 전시 공간을 마련하기로 했죠. 그곳에 자신의 대표작 몇 점을 전시하기로 한 것입니다. 전시 공간은 클럽하우스 로비 한쪽에 마련됐습니다. 조명을 새로 설치하고 작품들을 정성스럽게 배치했죠. 가장 중앙에는 다시 피어나는 꽃이라는 작품이 놓였습니다. 버려진 나무 조각들로 만든 이 작품은 정말 살아있는 듯한 생명력을 발산하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주어진 시간들이라는 작품도 있었습니다. 골프장에서 주운 돌멩이들과 나뭇가지들로 만든 추상 조각이었죠. 각각의 조각들이 서로 다른 시간을 표현하고 있었고 전체적으로는 인생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작품 옆에는 작은 명패가 놓여 있었습니다. 주어진 조각, 다시 빛나다 작가 나은이 골프장 대표. 버려진 것들에서 아름다움을 찾는 것이 제 작업의 주제입니다. 골프장에서 일하며 만난 작은 것들, 마이너스 떨어진 나뭇잎, 부러진 가지, 굴러다니는 돌멩이들이 모두 제게는 소중한 재료가 됩니다. 이런 작가 노트도 함께 전시되어 있었죠. 오후 3시쯤 전시 공간 앞에 한 사람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바로 차유미였습니다. 며칠 전부터 SNS와 뉴스를 통해 은희의 이야기가 화제가 되는 것을 지켜봤던 그녀는 오늘 다시 골프장을 찾아왔습니다. 유미는 작품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다시 피어나는 꽃을 보며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죠. 정교한 조각 기법, 섬세한 표현력, 그리고 무엇보다도 작품에서 느껴지는 깊은 감동까지. 이런 재능이 있었다니. 유미는 학창 시절의 은희를 떠올렸습니다. 미술 시간에 항상 구석에서 혼자 그림을 그리던 모습. 다른 아이들이 떠들고 놀 때도 묵묵히 자신의 작업에 집중하던 그 조용한 소녀. 그때는 그저 소극적이고 재미없는 아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런 예술적 재능을 키워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정말 아름답죠? 뒤에서 들린 목소리에 유미가 돌아봤습니다. 캐디 팀장 이설인이 서 있었죠. 네, 정말 놀라워요. 유미가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사장님이 이런 작품들을 만드실 때 표정을 보면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힘든 일이 있어도 작업실에 들어가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시거든요. 이설인의 말을 들으며 유미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은희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줬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죠. 그런데 이설인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사장님께서 학창 시절에 많이 힘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누군가에게 많이 괴롭힘을 당하셨다고. 유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험들이 오히려 사장님을 더 강하게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작품들도 만드실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아픔을 예술로 승화시키신 거죠. 이설인이 자리를 떠난 후 유미는 혼자서 작품들을 더 오래 바라봤습니다. 각각의 작품에서는 은희의 인생이 느껴졌죠. 고통과 좌절,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려는 의지까지. 특히 주어진 시간들이라는 작품 앞에서 유미는 오랫동안 멈춰 있었습니다. 작은 돌멩이 하나하나가 마치 자신이 은희에게 던진 상처들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은희는 그 상처들을 이렇게 아름다운 예술로 승화시켰습니다. 유미는 가방에서 작은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며칠 전부터 써두었던 편지였죠.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작품 옆에 조용히 놓았습니다. 메모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은희야, 그때 정말 미안했어. 나는 28년 동안 너를 잘못 기억하고 있었나 봐. 너를 괴롭혔던 그때부터 나는 나 자신을 무너뜨리고 있었는지도 몰라. 내 작품을 보니까 알겠어. 넌 그때도 지금도 나보다 훨씬 큰 사람이었구나. 나는 겉만 화려했지, 속은 비어 있었는데 넌 조용히 진짜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었어. 이제야 너를 진짜 사람으로 보게 됐어. 늦었지만 고마워. 그리고 다시 한번 미안해. 유미. 편지를 놓고 나서 유미는 작품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죠. 자신이 얼마나 작은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놓치고 살았는지 깨달았습니다. 저녁 무렵 은희가 전시 공간을 확인하러 왔습니다. 그때 작품 옆에 놓인 작은 메모지를 발견했죠. 편지를 읽으며 은희의 표정에는 미묘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편지를 들여다보던 은희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원망이나 분노가 아닌 깊은 이해와 용서의 미소였죠. 이제서야 은희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유미가 은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은희가 자신의 편지를 읽는 모습을 보며 유미도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28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요. 두 사람 사이의 오랜 상처가 조금씩 아물어가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은희의 예술이 만들어낸 작은 기적이었죠. 그날 저녁 은희는 어머니가 계신 요양병원을 찾았습니다. 병원까지 가는 길에 유미의 편지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죠. 28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러서야 받게 된 진심 어린 사과. 그 무게가 생각보다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 한편이 후련해지는 느낌이었어요. 병원 복도를 걸으며 은희는 지난 며칠간의 일들을 되돌아봤습니다. 딸 윤이 올린 SNS 게시물로 시작된 화제, 쏟아지는 관심과 인터뷰 요청들, 그리고 갑작스럽게 깎인 일장. 무엇보다도 유미와의 재회와 그 이후의 변화들까지. 어머니의 병실 문을 열자 침대에 누워 계신 어머니가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맞아주셨습니다. 78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잃지 않으신 분이었죠. 알츠하이머로 기억이 흐릿해지셨지만 딸을 알아보는 것만큼은 확실했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은희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은희 왔구나. 오늘 좀 늦었네. 어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네, 골프장에서 일이 좀 있었어요. 요즘 많이 바빠졌거든요. 은희는 어머니 옆 의자에 앉아서 오늘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이야기했습니다. 유미와의 만남, 그녀가 남긴 편지, 그리고 자신의 마음 변화까지.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들어주셨죠. 엄마, 저 이제야 누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은희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학창 시절의 아픈 기억들, 골프장을 인수하며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던 순간들, 그리고 최근에 예상치 못한 화제까지. 모든 것들이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는 느낌이었어요. 어머니는 은희의 손을 꼭 잡으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은희야, 넌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었어. 조용히 강하고 부드럽게 이기는 사람. 그 말을 들으며 은희는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울면서 집에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죠. 은희는 강한 아이야. 조용히 강한 아이. 그때는 그 말의 의미를 몰랐지만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항상 저를 믿어주셔서 우리 은희가 만든 조각들 사진으로 봤어. 정말 아름답더구나. 버려진 것들로 그렇게 예쁜 걸 만들다니. 어머니는 기억이 흐릿하면서도 딸의 작품에 대해서는 정확히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간병인이 보여드린 신문 기사의 사진들을 보시고는 하루 종일 자랑스러워 하셨다고 했죠. 엄마도 젊었을 때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었는데 은희가 그걸 이어받았나 봐. 은희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머니가 그림을 그리셨다니요. 어떤 그림을 그리셨어요? 꽃그림 들꽃들을 그렸지. 예쁘지 않아도 강하게 피어나는 들꽃들 말이야. 너처럼. 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며 은희는 자신의 인생이 하나의 작품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힘든 시기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지금의 자신을 만든 소중한 재료들이었던 것 같았어요. 엄마, 내일 윤희 데리고 다시 올게요. 요즘 윤희가 저 때문에 바빠졌어요. 인터뷰 요청도 많이 오고 전시회 제안도 받았거든요. 그래, 우리 윤희도 고생이 많겠네. 그 아이 참 착해. 엄마 자랑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두 모녀는 한동안 조용히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석양이 지고 있었고 병실 안은 따뜻한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죠. 엄마, 저 이제 정말 괜찮아요. 예전에는 왜 저만 이런 일을 겪어야 하나 싶었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게 다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 힘든 일들이 있어야 더 단단해지는 거야. 나무도 바람을 맞아야 뿌리가 깊어지잖니. 어머니의 말씀이 깊이 와닿았습니다. 학창 시절의 괴롭힘, 경제적인 어려움, 혼자서 딸을 키우며 겪었던 고충들. 그 모든 것들이 지금의 자신을 만든 밑거름이었던 거죠. 그런데 엄마, 오늘 옛날 친구를 만났어요. 학교 다닐 때 저를 많이 괴롭혔던 아이인데 그 아이가 사과를 했어요. 그래, 그럼 됐네. 사람은 다 변하는 거야. 늦어도록 깨닫는 게 어디야. 어머니의 너그러운 마음이 은희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원망하거나 복수하려는 마음 대신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었죠. 시간이 흘러 면회 시간이 끝날 무렵 은희는 어머니께 작별 인사를 드렸습니다. 엄마, 그럼 내일 또 올게요. 오늘 푹 쉬세요. 그래, 조심히 가고. 우리 은희 항상 건강해야 해. 병실을 나서며 은희는 복도 창문으로 보이는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각각의 별들이 서로 다른 빛을 내며 어둠을 밝히고 있는 모습이 마치 사람들 같았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의 빛이 있구나. 유미에게도, 자신에게도,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도 각자만의 고유한 빛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로는 그 빛이 가려질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다시 빛나게 되는 거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은희는 골프장에 잠시 들렀습니다. 밤늦은 시간이라 조용했지만 자신의 작업실에서 나오는 작은 불빛이 보였어요. 새로운 작품을 위해 준비해둔 재료들이 달빛 아래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것이고 새로운 기회들도 생길 것이죠. 하지만 은희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처럼 자신은 원래부터 조용히 강하고 부드럽게 이기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작업실 문을 열며 은희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버려진 것들에서 아름다움을 찾아내는 일을 계속하겠다고. 그리고 자신처럼 상처받은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주는 작품들을 만들어 가겠다고.
밤하늘의 별빛처럼 은희의 인생도 이제 진짜 빛나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